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13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높이 120m가 넘는 3세대 스타쉽 시스템이 거대한 둘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죠. 이번 비행에서는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0기를 시험 방출했고, 스타쉽 우주선은 대기권 재진입까지 견뎌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몸체를 수직으로 돌린 뒤 인도양에 내려앉았고요. 이번 발사의 의미는 여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스타쉽이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를 오간 뒤 다시 돌아오는 거대한 운송수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늘 로켓만 바라봅니다. 거대한 엔진,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 위성과 발사대. 화면을 압도하는 건 언제나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로켓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을 전문가가 필요하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할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산과 국가안보 산업에서는 실력이 좋다고 아무나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기밀을 맡길 수 있다고 정부가 검증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미국 방산, 우주항공 산업의 진짜 병목은 무엇일까요? 로켓 엔진일까요? 반도체일까요? 어쩌면 답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보안 인가를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기밀 정보를 다루는 직무에는 미국 정부의 보안 인가가 필요합니다. 신원과 재정 상태는 물론 해외 인맥과 이해관계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죠. 보안 등급이 높아질수록 희소성의 프리미엄도 더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보안인가 전문 인력의 평균 총 보상은 12만 6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등급 거짓말 탐지기 인가까지 가진 인력은 평균 약 15만 달러, 정보기관 관련 인력은 17만 달러를 넘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연봉이 높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필요한 시점에 채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모이는 채용 플랫폼에 누적 등록된 후보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DHI 그룹, 종목 코드 DHX. 이 회사는 로켓도 만들지 않고 전투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출발은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사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파산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 전체 매출은 줄고 있죠. 그런 회사가 어떻게 미국 국방부 계약에 직접 도전할 기반까지 손에 넣었을까요? 정말 방산붐의 숨은 곡괭이 장수일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사업 하나로 무너지는 옛 사업을 떠받치고 있는 회사일까요? 오늘 그 답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1990년 샌프란시스코. 전직 계약직 기술자 로이드 린과 다이앤 리커트가 전화선으로 접속하는 일자리 게시판을 만듭니다. 당시는 웹사이트도 없던 시절이었죠. 컴퓨터에 모뎀을 연결하면 계약직 기술자들을 위한 일자리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다이스, 데이터 처리 독립 계약자 거래소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면서 영어로는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정규직의 안정을 포기하고 더 큰 계약과 높은 보수를 쫓던 기술자들, 자기 경력을 판돈으로 걸고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회사는 1996년 다이스.com을 열었고 1999년 인터넷 기업 어스웹에 인수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스웹이 기존 콘텐츠 사업을 정리하고 다이스 채용 사업에 집중하면서 아예 회사 이름까지 다이스 잉크로 바꾼 겁니다. 인수된 다이스가 오히려 인수회사의 강판을 차지한 셈이었죠. 하지만 닷컴 버블이 터지자 기술 채용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는 2003년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파산에서 간신히 살아난 회사가 작은 채용 사이트 하나를 사들입니다. 이름은 클리어런스 잡스, 정부 보안 인가를 가진 전문 인력만을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가격은 선불 40만 달러,
조건부 지급액까지 합쳐도 최대 8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22년이 지난 올해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목표는 6,200만 달러에서 6,400만 달러. 파산 직후 최대 80만 달러에 사들인 씨앗이 이제는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성장 엔진이 된 겁니다. 이후 회사는 여러 채용 사이트를 사고 팔았지만 결국 두 브랜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반 기술 인력을 위한 다이스, 그리고 보안인가 인력을 위한 클리어런스 잡스. 문제는 두 사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스는 링크드인과 인디드 같은 거대 플랫폼에 밀렸고, 클리어런스 잡스는 국방과 정보기관의 인력 부족을 등에 업고 성장하기 시작했죠. 2018년 회사는 아트자일을 최고 경영자로 영입합니다.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서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하고 실제 미 공군에서 복무했던 인물입니다. 보안인가 인력을 연결하는 회사의 수장이 그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사업을 단순화하고 두 브랜드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5년에는 영업과 마케팅, 제품 개발 조직까지 따로 떼어 사실상 별도 회사처럼 운영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다이스는 쇠퇴하는 민간 기술 채용 시장에, 클리어런스 잡스는 성장하는 국가 안보 인력 시장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2월, 회사는 성장하는 쪽에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클리어런스 잡스가 포인트 솔루션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약 5.4미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주항공과 사이버 보안, 방산 분야의 엔지니어와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의 핵심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포인트 솔루션스가 보유한 미국 정부의 탑시크릿 등급 시설, 보안인가였습니다. 개인의 보안인가가 기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이라면 시설 보안인가는 회사가 기밀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 인수로 DHI는 단순히 채용 공고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파는 회사를 넘어 연방정부 계약에 직접 입찰하고 보안인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광부들의 명단을 파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그 명단을 들고 광산 안으로 들어갈 출입증까지 손에 넣은 셈이죠.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입찰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계약을 따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장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1분기 DHI의 전체 매출은 29.7밀리언 달러,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방산과 국가안보 인력 시장의 길목에 있다는 회사의 매출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겁니다. 두 개의 사업을 나눠보면 이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잡스 매출은 14밀리언 달러로 5% 늘었습니다. 향후 12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예약액, 이른바 부킹수도 7% 증가했죠. 반면 다이스 매출은 15.7밀리언 달러로 17% 줄었고 부킹스는 20%나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쪽 엔진은 점화됐지만 다른 엔진이 더 빠른 속도로 출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클리어런스 잡스의 성장이 다이스의 추락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다만 클리어런스 잡스 안에도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고객 수는 1891곳에서 1741곳으로 8% 줄은 거예요. 대신 고객 한 곳당 매출이 늘면서 전체를 지탱했죠. 즉 대형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썼지만 작은 고객의 갱신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번 분기의 5% 성장에는 2월 말 인수한 포인트 솔루션스의 매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 클리어런스 잡스 플랫폼만 놓고 보면 실제 성장률이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숫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본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이비타는 8.1밀리언 달러로 17% 늘었습니다. 또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에서 27%로 올라갔고 실제로 쓰고 남은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도 6.8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을 걷어내면서 이익과 현금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10밀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시작했죠. 올해 연간 매출 목표는 124밀리언 달러에서 128밀리언 달러. 흥미로운 건 클리어런스 잡스와 다이스의 목표가 각각 62밀리언 달러에서
64밀리언 달러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올해 안에 성장하는 사업과 저무는 사업의 덩치가 거의 같아진다고 본 거죠. 시가총액은 최근 기준 약 160밀리언 달러. 연간 매출과 비교하면 지금의 주가는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낮은 값을 매긴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회사가 아직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 사업과 쇠퇴 사업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전환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죠. 첫째, 다이슨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다이스의 부진을 무조건 인공지능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밝힌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 부진과 고객 갱신율 하락, 신규 영업 감소입니다. 다만 AI가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기술 인력 채용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이스가 단순한 경기 순환을 겪는 건지 아니면 기술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둘째, 클리어런스 잡스 사업은 정부 지출에 민감합니다. 국방과 정보 예산이 늘면 보안인과 인력 수요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정부 셧다운이나 계약 지연, 정책 변화가 생기면 고객의 채용과 계약 갱신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만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큽니다. 셋째,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클리어런스 잡스는 구독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한 포인트 솔루션스는 인력을 직접 공급하는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 수 있지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보다 마진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클리어런스 잡스의 조정 이비타 마진은 약 40%. 정부 개혁 매출이 커진 뒤에도 이 높은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DHI 그룹은 갑자기 방산 테마를 붙인 회사가 아닙니다. 전화선으로 접속하던 계약직 기술자 게시판에서 시작해 닷컴 버블과 파산을 겪고 2004년 최대 80만 달러에 사들인 작은 사이트를 국가안보 인력 플랫폼으로 키워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적 등록 후보자 200만 명의 플랫폼에 탑시크릿 시설 보안인가를 더해 연방정부 계약 시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전체 매출은 줄고 있고 다이슨은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으며 클리어런스 잡스마저 고객 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첫째, 인수효과를 제외한 기존 클리어런스 잡스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둘째, 다이스의 매출과 부킹스 감소폭이 줄어들며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지. 셋째, 회사 전체 매출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면서도 높아진 이익률을 유지하는지. 넷째, 탑시크릿 시설 보안인가가 실제 연방정부 계약과 매출로 연결되는지.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이 회사는 로켓을 만들지 않습니다. 로켓을 만들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고 이제 그 명단에 더해 정부 계약의 문을 두드릴 출입증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것과 계약서에 숫자가 찍힌 것은 다릅니다. DHI 그룹은 방산붐의 수능 곡괭이 장수일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엔진 하나로 꺼져가는 다른 엔진을 끌고 가는 회사일까요? 답은 화려한 방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발표될 4개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기업의 이야기 뒤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